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현실이 그러하듯 아이 키우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했었어요. 하지만 2년 전 시댁과 인연을 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니 온전한 내 가족을 갖고 싶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토록 기대하던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고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후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이 많으신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보시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아가, 너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할 거니?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어요. 금요일이 설이니까 수요일쯤 내려가려고요. 이번에도 학교에서 배려를 해줬나 보구나. 매번 이렇게 고생만 시켜서 어쩐다니? 이 집에 며느리가 저 하나뿐인데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요? 나는 네가 고생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식구는 너까지 내시지만 큰 집이다 보니 제사 모시는 게 영. 이게 다 무슨 업보인가 싶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모르고 시집 온 것도 아닌데요.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도 보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이런 기회에 오래같이 있어야죠. 나도 마음 같아선 다 때려치고 싶구나. 나이 먹어서까지 고생할 줄 누가 알았겠니? 그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늘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잘 알죠. 이번에는 제사 음식을 조금 줄이려고 해. 다행히도 오는 친척들이 별로 없다고 하네. 코로나도 그렇고 아직 영 찜찜하다고. 생각보다 얼마 없네요. 저 오전에 일찍 내려갈 테니까 저랑 같이 시장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그래요.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아, 그리고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말이다. 네? 뭔데요? 이번에 진수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데 인사만 하는 거라 대접할 필요는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니? 너야 워낙 우리랑 왕래가 잦았으니까. 명절에 오는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접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어도 식사는 해야죠. 제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아주버님은 언제 만나신 거래요? 글쎄다, 마음 잡고 공장 들어가더니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지 뭐니. 아직 만나본 게 아니니 나도 가늠을 못하겠다. 그럼 그때 만나보면 알겠네요. 그때 내려가기 전에 연락 한 번 더 드릴게요. 쉬고 계세요. 오냐, 고맙다. 저는 대기업 법률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 남편과 7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하나 있었는데 카페 사업을 하다 코로나로 인해 말아먹은 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다 작년에야 겨우 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직하게 되었죠. 성격도 사업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공과 사 구분하는 게 명확했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려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아들 둘을 키우셨어요. 시장에서 장사도 하셨다가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도 하시면서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셨다는 프라이드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재지 않고 욕심도 없는 다정다감한 분이셨죠. 저에게 늘 새아가라며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런 저도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고자 노력했고 고부 갈등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죠. 자기야, 바빠? 아니,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있어. 요 근래 쉬엄쉬엄 일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이번 추석에 형님도 오시겠지? 당연한 걸 왜 물어?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오겠지? 그렇지? 그럼 내가 연락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도 실례 아닌 거겠지? 왜? 어색해? 좀 그렇지. 지난 설에 인사 오고 나서 갑자기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고 따로 만난 적도 없잖아. 그건 그렇네. 번호는 알아?
응, 어머님이 알려주셨어. 그래도 같은 며느리들인데 내가 동서니까 먼저 연락하는 게 예의겠지? 예의랄 것까지야. 필요하니까 연락하는 거지 뭐. 쓰잘데기 없는 걸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참에 서로 안부도 묻고 하면 되지. 이게 뭐라고 떨리는지 참. 일단 내가 연락해 볼게. 알겠어. 이따가 퇴근하고 봐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 최경이라고 합니다. 동서예요. 아, 네. 어쩐 일이에요? 이번 명절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결혼하시고 따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내가 형님이니까 그래도 되지? 근데 명절에 왜?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요. 뭘 어떻게 해? 명절이 그냥 명절이지 뭐. 설마 나보고 음식하라 이런 건 아니지? 아, 그럼 명절 당일에 내려오시나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명절 전에 만나서 밥도 먹고 음식 준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시집살이 하라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오해하셨으면 죄송한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명절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본 거예요. 결혼하시고 첫 명절이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누가 시댁에 틀어박혀서 음식을 해. 우리 부부는 해외여행 일정 잡아놔서 못 가. 동서가 늘 음식해왔다며? 아, 그러시구나. 여행도 다니시고 좋네요. 비꼬는 거 아니지? 어머님한테도 죄송하다고 용돈 200만 원 보내드렸어. 안 그래도 동서 계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계좌 좀 불러봐. 제 계좌는 왜요? 그냥 여행 가버리면 욕할 거잖아. 뒷말 안 나오게 수고비라도 주겠다 이거야. 그럼 동서도 불만 없을 거고. 어머니는 용돈 드리니까 좋아하시던데. 형님, 지금 돈으로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그렇네요. 아니, 동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날이 섰어. 그냥 용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무튼 이번 명절에 고생 좀 해. 일단 알겠어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솔직히 형님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도 저보다 3살이나 어리고 집안도 빵빵해서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었던 시어머니마저 고작 돈에 꼬드김 당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남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매번 곤란한 일이 있을 때면 형님은 늘 돈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고 어머니도 평생 고생만 하셔서 그렇게 여유로웠던 적은 없었으니 돈에 홀리셨던 겁니다. 결국 첫 명절은 고사하고 그 뒤로도 형님은 매번 명절에 용돈을 보내오며 정작 본인은 얼굴도 안 비췄어요. 명절 전후로 해서 주말에 식사 한번 하고 안부차 연락 주고받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기술과정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다니는 회사 오너의 딸이었고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재력이 상당한 집안이었고요. 무력에 눈이 먼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저와 형님을 사사건건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 이번에 내 생일에 내려올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 시험 기간이고 학교에 일이 있어서 생일 전주에 뵈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나도 이번에 프로젝트 맡은 게 있어서 못 가. 경이랑 이번 주 주말에 내려갈게. 그리고 나 일요일에 출근해야 해서 토요일에 같이 점심 먹자. 뭐, 결국 내 생일엔 아무도 못 오는구나. 어머니, 형님이랑 아주버님은요? 걔네들이야 워낙 바쁘잖니. 뭔 놈의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는지. 그리고 이번에 진수도 본사 부서로 옮겨서 출장도 가고 그런다는데 못 온다는구나. 저희도 이번에 일정이 안 맞아서. 죄송해요. 토요일에 가서 만난 거 대접해 드릴게요. 백화점 가서 오랜만에 쇼핑도 좀 하시고요. 됐다. 울며 겨자 먹기지 어렵게 키운 두 아들 덕 좀 보나 했더니 생일날에 혼자 버려지고. 이게 뭐니? 버려지다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 네 형은 바쁘다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나마 너희들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정작 내 생일엔 혼자 보내게 생겼는데 내가 기분이 안 나쁘겠니? 참나.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내려가잖아요. 미리 용돈도 보내드릴 테니까 기분 좀 푸세요. 용돈 네가 얼마나 보내줄 건데? 큰애는 늘 200만 원 정도는 보내던데. 근데
선생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달 200만 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힘닿는 대로 드릴게요. 이 사람도 프로젝트 끝나면 수당 들어오고 해서 목돈 생겨요. 목돈이라고 해봤자 푼돈이겠지. 선생질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이번 기회에 큰애 좀 본받아라. 어제 큰애가 500만 원 보내왔더라. 500만 원? 무슨 일로? 왜긴 나 옷이나 필요한 거 사고 나머지는 용돈 하라고 준 거지. 네? 형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 형님 능력자시네요. 어머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다마다 돈이 많아지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네. 작은애, 너도 이참에 그 선생질 때려쳐라.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는 남편 내조 잘해주는 게 제일이야. 너도 큰애처럼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고생은 안 해도 되잖니? 나중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게요. 기술과정, 그게 뭐 대수라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엄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동안 솔직히 경희가 고생 많이 했는데 엄마가 고생했다는 말 해준 적 있어? 매번 명절마다 왜 우리만 고생해야 하는데? 그럼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니? 늘 하던 사람이 해야 손에 익어서 준비도 빨리 하고 그러는 거지. 너는 남자라서 잘 몰라. 시어머니는 형님을 두둔하기까지 하며 저를 거의 식모로 대하시더라고요. 저도 학기 중 시험 기간, 수행평가 기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과목이 일반 과목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바쁘냐 하시겠지만 정말 바빠요. 아무튼 매번 명절,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먼저 용돈을 보냈어요. 그래놓고는 할 말 없게 만든 다음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놀러가기 일쑤였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배가 불러오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저에게 일을 할 것을 강요하셨고 형님 또한 돈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몸고생 마음고생 혼자 다 하던 저는 임신 11주 차에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안정을 취하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었죠. 왠지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냥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동서 웬일이야? 아니 2주 뒤면 설 명절이잖아요. 혹시 이번에도 못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정말 서운해하세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미리 용돈 보내드렸어.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아직 몸 덜 추스린 거 아니야?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던가. 에이, 저 이제 괜찮아요. 그나저나 이번에도 못 오신다는 거죠? 결국 또 저 혼자 해야 하네요. 뭘 그런 걸 물어? 동서도 따로 챙겨줘? 나 참, 그런 거라면 미리 말하지. 저 바라는 거 없어요. 아무튼 못 오시는 걸로 알게요. 그래, 잘 지내고. 형님, 안부차 연락드려요. 내일 모레 설인데 어머니한테 안부 연락은 드리셨죠? 아니, 왜 그래? 내가 그런 것도 안 할까봐? 도대체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아이 일터니 정신도 가출했어? 지금 이거 시짜짓 하는 거지? 네? 시짜짓이라뇨? 그리고 여기서 아이 이야기를 왜 해요? 안부차 연락드렸다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안부차 핑계로 나 갈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돈 필요하면 말해. 아니,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지금 동서 계좌로 3만 원 보냈으니까 이걸로 커피라도 사 먹어. 나 대신 수고 좀 해. 뭐라고요? 3만 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긴 수고비 주는 거지. 내가 지금 해외에서 돈을 좀 써서 이체할 수 있는 게 3만 원뿐이네. 난 풀빌라에서 여유를 좀 즐기는 중이라 그럼 수고해.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이 미친년, 영원히 후회하게 해줄게. 뭐? 미친년?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3만 원 보냈다고 막 나가자 이거야? 내가 이거 캡처해서 어머니한테 이를 거야.
그러시던가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쪽은 여유인지 나발인지 마저 즐기세요. 뭐? 너 한국 가면 봐. 저는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형님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뭐라도 캐내려고 심부름 센터에 사람을 고용해서 형님의 뒷조사를 하는데 뒷조사한 내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버님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회사 돈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형님네 친정은 공장장 자리를 핑계로 뒷돈도 받아 챙기고 있었고 거기엔 아주버님도 가담해 있었고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명절 당일에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아주버님 부부가 급히 한국으로 귀국한 거예요. 그리고는 명절 당일 새벽바람에 시댁에 온 거 있죠. 기니 시어머니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님의 친정이 사정이 조금 어렵게 돼서 돈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돌려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일이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아침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모든 증거를 다 내던지고는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한참을 종이 뭉치를 보더니 점점 얼굴이 사색이 되는데 참 볼만하더군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과 함께 친정집으로 왔고 아니나 다를까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요? 모든 연락 다 차단해버리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야, 너 어디야? 네? 저요? 그래, 내 인연 우리 집안 말아먹고도 편히 살 줄 알았어. 니년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무슨 소리세요? 저 때문에 다 망하게 생기다뇨?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회사 지금 부도위기인 거 누가 익명으로 비자금 관련된 거 고발했다는데 그거 동서가 뿌리고 간 증거들이잖아. 아니,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살래요? 내가 뭐라 했어요? 영원히 후회하게 해준다고 했죠? 너 당장 시댁으로 와라. 오늘 내가 단단히 버릇을 고쳐주마. 무슨 버릇이요? 어머니나 버릇 고치세요. 돈 욕심 없던 분이 돈맛 알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제가 그동안 개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아니,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아니요.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절 대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진 안 했죠. 어머니도 형님이랑 똑같아요.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형님, 어린데도 제가 꼬박꼬박 대접해주니까 아주 제가 만만하죠? 지은 죄 달게 받으시고 행동거지 좀 똑바로 하세요. 남편 두고 딴 남자 만나지 말고요. 야, 이 미친년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아? 너 당장 현수랑 이혼해라. 너 같은 며느리 둘 생각 없다. 돈도 없고 거지 같은 게 어디서. 아, 네 알아서들 하세요. 현수 씨도 어머니라면 지긋지긋하다던데요? 이참에 연 끊으시던가요?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리고 니까짓 게 어디서 천륜을 끊으려 해? 아, 그만 시끄럽게 하세요. 귀 아파 죽겠네. 그럼 전 이만. 남은 인생 돈만 쫓다 잘 살아보세요.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와 한바탕 해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를 공개하고 경찰에 넘겨버렸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손 쓸 새도 없이 조사당하고 순식간에 잡혀가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형님 친정은 쑥대밭이 되었고 회사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전문 경영인이 고용되고 공장은 재가동되었지만 기업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죠. 자연스레 시어머니도 돈줄이 끊겼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은 손절을 쳐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아주버님 부부는 자연스레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경제권은 제가 쥐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돈을 좀 잘 모으고 부풀리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고 계세요. 하지만 남편이 큰 마음 먹고 시댁을 한번 뒤집어 놓았더니 그 뒤로는 안 왔지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고요. 저는 앞으로도 시댁 식구들과 얼굴 보고 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한때 사이가 좋았던 고부지간도 형님이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려고요. 이렇게나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사연을 잘 챙겨 듣고 하나 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많은 공감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야, 최민서, 너 대체 무슨 속셈이야? 씹지 말고 대답해. 야! 뭐야? 아니, 분명 차단한 줄 알았는데 용건이 뭐야?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묻잖아. 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SNS를 봤어. 뭐? 내 SNS? 그 계정은 너랑 이혼하고 나서 만든 계정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친구가 발견해서 알려줬어. 대체 그 게시물 뭐냐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올린 거야? 아니, 그니까 뭐가? 주어가 없어서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임신했다고 써놨더만. 응, 맞아. 임신한 걸 알아서 지인들한테 알려주려고 써서 올린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거짓말하지 마! 진짠데?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왜? 무섭게 왜 그래 진짜? 피해자 코스프레 해봤자 소용없어. 당장 지워! 지우라니? 임신했다는 글 지우고 임신했다고 한 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사과문 올려. 아니, 진짜 임신한 거 맞다니까? 그렇게 끝까지 사람들 속이겠다 이거지? 알겠어.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정말 뭐 하자는 건데?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뭐야 진짜. 김경수, 그 계정 그거 네가 만든 거지? 누가 임신을 핑계로 너한테 재회를 요구했단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DM으로 욕까지 보내잖아. 나한테 다시 만나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한테 미련이 남은 게 뻔히 보이는구만 뭘. 아, 귀찮다 진짜. 귀찮은 게 누군데. 애초에 나는 너한테 미련 하나도 없어. 그러셔?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림으로써 저는 헤어진 남편한테 미련이 남았습니다 하고 온 세상에 떠벌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뭐래? 바람이나 피우는 놈한테 언제까지고 미련이 남아있을까봐? 애초에 이혼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너한테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뭔데? 그니까 빨리 그걸 지우라고. 농담해도 정도가 있지. 나 진짜 임신한 거 맞다니까 그러네? 왜 지워야 되는 건데? 그럼 배 나온 사진을 찍어보내서 인증해. 뭐? 싫어.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 마. 애초에 12주밖에 안 돼서 배도 많이 안 나왔어. 봐, 거짓말 맞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데? 진짜 적당히 좀 해. 하여튼 임신은 사실이야. 너같이 바람 피우는 놈한테 미련이 있겠니? 그니까 그 글을 지울 생각도 없어. 그 글에 그 말도 추가해 놓을 생각이야. 야!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최민서 씨가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전 박연지라고 합니다. 경수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네? 경수요? 정말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민서 씨 카톡은 경수 핸드폰에서 보고 연락한 거예요. 아, 네. 임신 중에 스트레스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이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요. 네, 알겠어요. 근데 경수한테 약혼자가 있었나 보네요. SNS에 올라왔던 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혹시 얼마 전 일 때문인가요? 네, 경수한테는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친구가 알려줘서 보게 되었어요. 임신하셨다는 건 사실인 거죠? 네, 맞아요. 경수랑은 다시 만날 생각이 없으신 것도 맞으시죠? 네, 오히려 왜 이렇게 일이 커졌는지 당황스러워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임신하신 아이는 경수 아이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헤어진 지 벌써 5년이나 지났고 그 후로도 한 번도 안 만났고 애가 생기기 전에 이혼했어요. 이혼이요? 전 여자친구분이 아니라 전 아내분이신가요? 네, 5년 전까지는 부부였어요. 아니, 그럼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 그게
죄송한데요, 민서 씨. 네? 직접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연재 씨랑 제가 직접 만나서요? 혼자서 오기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사람과 함께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경수 없이 뵙고 싶어요. 뭔가 경수가 여러모로 숨기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결혼해도 괜찮을 만한 상대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신 거라면 일단 남편이랑 얘기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남편분이라면 이미 재혼하신 건가 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임신도 한 거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럼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 중에는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최민서! 너 연지한테 뭔 얘기를 한 거냐? 아니, 근데 연지랑은 어떻게 연락했냐? 나랑 다시 만나겠답시고 연지한테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알림음 시끄러워 죽겠네. 네가 지금 그딴 소리 할 입장이야? 당장 연지한테 사실을 말해. 너 때문에 지금 파혼당하게 생겼단 말이야. 당할 만도 하지. 연지 씨만 불쌍하게 될 뻔했잖아. 뭐? 말해두는데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야, 나도 네가 만나자고 빌어도 안 만나줘. SNS에 올린 거짓 임신 게시물도 아직 그대로 있고 진짜 적당히 해야지. 있잖아, 애초에 근본적인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 좀 눈치채지 그러니? 뭐? 착각? 그럼 하나씩 말해줄게. 일단 임신했다는 건 사실이야. 웃기지 마. 연지 씨랑 연락을 하게 된 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기 때문인 거고. 그게 말이 되냐? 너한테 미련 하나도 없어. 아니, 그럼 대체 왜 그런 건데? 네가 일방적으로 착각하고 일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된 거야. 애초에 네가 나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시작된 거잖아. 나 3달 전에 재혼했거든?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당연히 지금 남편이야. 뭐? 재혼? 네가? 그래. 그렇게 의심되면 내가 3달 전에 올린 게시글을 봐. 한 달에 2-3번밖에 안 올리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결혼식 사진까지 올려놓고 결혼했다고 떡하니 올라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보다 내가 재혼한 거 당연히 아는 줄 알았지 나는.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불참했던 동창회에서 친구가 내가 재혼한 사실을 너한테 말해줬다고 그러던데? 뭐? 당연히 아는 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난리를 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당황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아니, 뭐야? 어쩜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혼자 나대는 성격은 변하지를 않냐? 아니, 그건 그렇게 불쑥 나한테 연락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SNS를 잘 확인하기라도 했으면 연지 씨한테 이혼했다는 사실도 안 들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뭐? 너 연지한테 말했냐?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눈치챘다고 보는 게 맞지. 왜? 네 SNS를 봤다고 했거든. 뭐야? 나 보여준 적 없는데?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근데 거기에 쓰여있던 내용을 보고 나를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직접 나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직접이라니, 설마. 맞아, 얼마 전에 직접 만나서 얘기했어. 진짜로? 연지 걔는 왜 지멋대로 움직이고 그런데? 그야 뭐 약혼자인 네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거겠지. 뭐? 돌싱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숨기고 있는 사실도 있잖아. 무슨 말이야? 나와 이혼하게 된 원인이 네 외도였다는 사실. 뭐? 그건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 이미 지나간 일이든 뭐든 바람 피웠던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게다가 너 그때 상간녀랑 아직도 만난다면서? 네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시점에서 연지 씨 부모님이 흥신소에 의뢰하셨대. 흥신소? 이게 어딜 봐서 다 끝난 얘기라는 건지? 너랑은 상관없잖아. 애초에 말이야, 너 자체가 이미 지나간 여자야.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그건 당연한 거고 서로 마찬가지잖아. 그럼 내 재혼에 참견하지 마. 난 처음부터 참견한 적도 없어. 근데 어차피 파혼당할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난 오히려 네가 일으킨 착각 때문에 피해본 입장인데 책임 전가하지 마. 결국 너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갔네? 뭐라고? 아, 근데 연지 씨는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상사의 딸이라면서? 그게 뭐 어쨌다고? 모르겠어? 말을 해, 뭐! 머리 좀 식히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생각 좀 해봐. 뭐라는 거야, 진짜? 그럼 용건은 끝났으니까 SNS랑 카톡이랑 다 차단할게. 야! 기다려봐!
그 후 경수는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SNS에 이번 사건에 대해 징징대는 글을 올렸다가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연지 씨의 아버지인 상사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결국 먼 지방으로 발령나고 말았습니다. 연지 씨에게는 위자료와 결혼식장 취소 수수료 등을 청구당해 여기서 겨우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지방 발령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연지 씨에게 재회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결과 경찰 소동으로까지 이어져 소송을 통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본가로 돌아가려고 해도 부모님에게 절연당한 탓에 기댈 곳도 사라졌습니다. 역 근처에서 큰 짐을 메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들은 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